일본과 중국의 경제 기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기적이 실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중국의 경제 기적도 역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많은 면에서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해해 보시죠. 1950년대 일본은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전자자동차 철강 및 첨단 장치의 개발 허브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는 60년대에 들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제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1년에 평균 10%씩 성장했습니다. 1968년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갖게 되었고 그들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아메리칸 미디어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경제국으로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TV, 자동차, 컴퓨터 등 모든 것을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일본의 경제 시스템은 미국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월한 경제로 세계를 점령했을까요? 아니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마오 주석이 사망한 직후 중국의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중국을 세계에 개방했고 중국은 세계적인 공장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성장을 멈춘 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거인이 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새로운 경제 개혁에서 중국의 문을 세계에 개방했고 이 경제 개혁들은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매년 10% 이상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은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수도 있다. 몇몇 사건들을 볼 때 일본과 중국의 경제 기적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기적이 실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중국의 경제 기적도 역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몰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10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일본에서 엄청난 버블로 자산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고 이것은 거대한 양적 완화 또는 화폐 발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던 것이죠. 이는 일본 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고 일본은 인위적으로 거대한 버블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블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주식시장 지수는 거대한 상승 이후에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일본 주식시장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더 큰 버블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한 과정을 똑같이 경험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확실히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중국의 주택 버블을 보세요. 중국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를 붕괴시킨 것은 자산 거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것의 많은 부분은 인구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차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980년 이래로 일본의 인구 증가는 느려지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평균 연령입니다. 일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8.6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구가 너무 늙었고 일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젊은 사람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통해 이런 요인이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가 값싼 노동력과 수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고령화되면 더 이상 그런 경제 활동을 해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40세 미만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구간의 인구 집단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자산 거품과 인구 붕괴를 겪었듯이 중국도 주택 거품과 인구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Competition. 바로 경쟁입니다. 일본은 경제 위기적 기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발전하는 경제였지만 1990년대에 일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이 스스로 경제의 기적을 만든 아시아의 호랑이들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일이었죠. 일본이 지배했던 전자와 같은 산업 분야들이 지금은 경쟁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혹은 이미 주도권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 4마리의 아시아 호랑이들은 이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무려 2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이 제조 관련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 나라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낮은 생산비입니다. 인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제조 원가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것입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 밖으로 옮길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 지배력을 잃은 후에 그들의 경제는 서비스 기반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제조 경제였을 때 가졌던 폭발적인 성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미국의 제조 주문량은 40% 감소했고 새로운 아시아의 호랑이로 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경제도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2023년 현재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